안녕하세요. 저는 2030 보험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광고를 주제로 발표할 박성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현황, 필요성, 게임 소개, 유인책,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밀레니얼 MZ세대라고도 불린 2030 세대는 주요 소비층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은 모바일 활동과 온라인 소비를 선호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와 다르게 미래보다는 현재, 현 시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가성비를 따지면서도 자신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자면 취업난과 1인 가구 증가, 무엇보다 보험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보험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현재 2030 세대는 보험이 보수적이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를 살펴보면 실손보험과 어린이 보험을 제외하고 2030 세대의 보험 가입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 대비 2018년에 2030 세대의 보험 가입률은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 산업이 수익성 악화와 역성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030 세대에는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보험 가입이 필요성 자체를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노후 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가입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2030 세대는 현재 소비를 중시하여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식 개선을 통해 실제 보험으로의 가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보험시장 진출이라는 요인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존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30 세대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기존 보험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이 인식 전환에 성공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빙그레가 있는데요. 빙그레는 기존의 중년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젊고 발랄한 회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들은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빙그레 하우스, 여기 보이시는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2030이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성향을 이용해 소통 공간을 만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이 게시물당 평균 4,000개이던 좋아요 수는 2배 넘게 뛰었고 80개에 넘어오던 댓글 수는 300개, 2,000개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팔로우 수가 국내 식품회사 1위가 되었는데요. 현재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와 7.4%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해상이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기존의 보수적인 보험 광고에서 벗어나 MZ세대를 겨냥한 유튜브 형식의 유튜브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조회수는 3주 만에 640만을 기록했고 MZ세대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2030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보험을 어려워하거나 관심이 없는 2030의 인식을 개선하고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광고의 게임 형태를 접목시켜 보았는데요. 2020년 조사 결과를 보면 만 10세에서 65세의 일반인이 70.5%가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65.7% 대비 4.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모바일 게임이 게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분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사람 중
2030 세대는 무려 37.9%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시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가 활동을 즐길 때 게임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81.5%로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 게임 이용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광고 형태로 모바일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게임을 활용한다면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미를 중요시하는 2030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상한 게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게임의 기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2030의 보험에 대한 이미지 개선입니다. 첫째, 캐릭터에 부여된 가족력, 취미, 특징과 같은 설정은 게임 내 발생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정은 랜덤으로 정해지며 미니게임을 통해 지급된 뽑기권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관련 비용은 실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플레이어는 예산 내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사고 발생 시 비용이 본인의 예산을 초과할 경우 생명이 깎이거나 빚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0대부터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나이와 질병 여부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은 게임 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며 노년기에서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종료 시 남은 예산과 남은 생명에 따라 랭킹이 정해집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별은 여자로, 가족력은 미함으로 랜덤 설정이 되었습니다. 기본 설정이 완료되면 청소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미니게임을 진행하여 뽑기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 조작을 통해 미니게임과 보험 퀴즈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보험 퀴즈 게임이 발생했습니다. 게임을 완료할 경우 결과에 따라 뽑기권이 지급됩니다. 미니게임이 완료되면 진로와 취미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뽑기권 횟수 내에서 다시 뽑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김보험은 예체능 진로와 스키타기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본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0대와 30대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진행한 후 직업과 예산을 설정합니다. 앞에서 진로가 예체능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예체능 직업을 가진 확률이 증가했습니다. 설정되는 소득은 일정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상단의 상자를 보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소득이 10% 내외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김보험은 운전자 보험과 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을 클릭하면 보험 설명과 함께 설정이 뜹니다. 또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 30대부터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앞서 선택된 스키타기 취미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니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니게임에서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앞서 가입한 미니보험을 통해 비용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40대와 50대에서도 미니게임을 통해 예산을 랜덤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랜덤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지불 비용이 결정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서는 가족력을 반영하여 암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평균 입원 비용, 수술비, 치료 항목, 기타 항목 등이 실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금액 또한 표시됩니다.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장 내역이 감소 표시되며 비용이 차감됩니다. 노년기에 사건이 발생 완료되면 랭킹은 남아있는 생명과 예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랭킹에 대한 보상으로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주어지며 결과를 SNS를 통해 친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긴 보험 키우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을 유인할 것입니다. 첫째, 이용자 수가 압도적인 카카오톡과 네이버 혹은 대학생 이용률이 매우 높은 에브리타임의 배너 광고를 이용한다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고가 노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너 광고에서는 기존 보험과는 다른 게임 형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랭킹에 따라 보상이 있음을 알려 이용자들이 광고를 클릭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유인합니다. 다음으로 금융 어플의 배너 광고와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웹툰, 캐시워크 등 게임을 완료하면 보상을 주는 형태인 리워드 광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랭킹 공유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오토 광고나 다른 SNS 광고 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고의 효과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 배너 광고는 일방적 주입식 광고가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에게 선택적 수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며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고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친숙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노블게임즈의 무협 오리진은 네이버 배너 광고를 통해 유저들에게 맞는 배너 이미지를 선택했고 유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리워드 광고란 이용자가 게임 등 이벤트에 참여하고 미션을 달성했을 때 보상을 지급하는 양방향 광고입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안한 것처럼 미션형 리워드 광고는 광고 몰입도와 흥미도가 다른 광고 유형보다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광고에 비해 광고비가 저렴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 이외의 산업의 점수, 경쟁 등과 같은 게임 요소가 기술을 통해 행동 변화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고객 참여 유도 등의 영역에서 활용되며 사용자들의 몰입과 집중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동영상 시청 대신 미니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플레이어블 광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바일 광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효율을 보여주며 리워드 광고와 함께 이용자들이 광고 태도가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광고 형태와 게임의 결합을 통해 긍정적 광고 태도를 형성하고 브랜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광고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면 광고 회피가 감소할 것이고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면 광고 효과가 증대될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들을 활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용자가 리워드만 받고 게임을 빨리 종료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고 짧은 게임으로 구성하며 쉽고 재밌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니게임을 사고 발생으로 연결해 게임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용자들이 게임에 몰입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게임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보험료, 보험 상품 등과 같은 실제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현실성을 부여하고 후기를 통한 캐릭터 설정으로 몰입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엔딩에 따른 랭킹의 공유로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랭킹에 오르기 위해 더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 랭킹에 따라 쿠폰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 플레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긴 보험 키우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통해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리스크를 마주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을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현실에서 보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신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이 어렵고 재미없다는 이미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고 재미있는 이미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게임이라는 수단을 통해 직접 보험을 선택하며 일상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또한 보험은 현재의 희생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와 대비라는 인식을 제고합니다. 이미지 개선을 통해 2030 잠재 고객층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30이 나이가 들고 상대적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트렌드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 고객층을 미리 확보해 고객들이 미니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으로도 유인하여 보험사들 내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게임 내 실제 보험 상품을 활용하면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발표 잘 마쳤습니다. 5분 동안 심사위원님들 질문 응답해 주시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흥미 유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잘할 때 젤다 아니면 슈퍼 마리오 랜드가 지금 있죠. 네.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보험을 알차게 구성을 해놓는 거라든지 거기서 게임 포인트를 얻으면 그거를 보험회사가 광고비로 전환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캐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를 거기다 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몰입도도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 되면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재밌게 들었습니다. 혹시 그 주변에 그 친구들한테 이런 게임 이렇게 할 건데 참여해볼 생각이나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게임에 참여한다고 했고 또 게임에 별로 흥미가 없더라도 그 랭킹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 보상을 주는 게 있어서 참여할 의도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에 좀 넣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저도 들으면서 네. 그 게임이라는 걸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할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네. 설문조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써서 했었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따로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주변 한 30명 정도한테 그렇게 게임 의도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과는 좋았습니다. 발표를 다른 질문인데 세 분 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세요? 아,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보험들 많이 가입하시는데 주변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아, 네. 보험 가입에 대한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험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지 이거 준비하셨으면서 물어봤을 거 네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변에 지금 친구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과 또는 어떤 그런 자기들이 그 의견들을 들었을 텐데 네. 그런 건 여기다 이렇게 좀 제공을 안 하셨죠? 제가 또 물어보게 한 서른명한테 이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긴 했는데요. 그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일단 아직 20대 초중반이라서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 보험에 대해서. 네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들어주셨고. 네네네. 그리고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미니보험에 대해서도 일단 미니보험이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이제 질문들이 많으셔갖고 첫 번째로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인데 어떻게 모인 친구가 있어요? 저희는 그 학교 경제학과 내에 있는 경제학회에서 다 같이 만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광고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단어가 뭔지 아신가요? 1920년대에 광고라는 거 처음 들어왔을 때 고백이었습니다. 고백. 자기를 사랑을 고백하듯이 그거 광고의 첫 단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